자, 그러면 12번을 봅시다. 자, 영상 보시는 분은 6번 프린트물의 12번이에요. 자, 가와나는 각각 대서양 중앙 해령을 중심으로 지각 연료량, 그 다음에 지각 이상 분포를 나타내고 있을 것이다 되어 있는데, 우선은 연료량과 같은 경우에는 그때 우리가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렸던 건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가 지금 해령이다라고 가정한다 치면 해는 멀어질수록 지각 연료량이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된다라고 했던 거, 이거 그래프 본 적 있을 거야. 여기와 같은 경우에는 멘틀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열이 높은 편이고, 여기와 같은 경우 요거 해구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멘틀 자체가 하강을 하고 있는 정도가 된다면 온도가 낮으니까 차가우니까 하강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온도가 올라간 건 왜 그럴까? 그때 똑같이 한번 얘기했어 이거. 마그마 활동 때문에 그런 것이지. 화산 열도를 만들면서 여기에서 화산 분출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온도가 좀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가에 나와 있는 저 그래프는 대략 한 여기 정도를 지금 좌우 대칭을 해서 나타낸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작이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데, 여기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요놈이 정자극기다라는 의미고 요놈이 역자극기다라는 의미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자극기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보통 도로 쓸 때는 플러스라고 많이 씁니다. 그러면 여기가 해령이고 해령 기준으로 좌우가 지금 대칭을 하고 있으니까 뭐 대략적인 것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기억 나이가 많을수록 지각률이 감소한다. 여기가 지금 나이가 어린 것이고 나이가 많은 거니까 일로 가면 갈수록 지열이 줄어든다. 맞겠지? 토종물 두께 분포는 가와 유사한 영향을 볼 것이다. 되는데 두께와 같은 경우 여기서 얘네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중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좀 얇은 편이고 여기 두껍습니다. 그래서 니은과는 반대로 나타난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이게 나는 해령을 중심으로 해저가 양쪽을 확정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되는데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대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 끝에 있는 얘네들도 사실 여기서 만들어진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봤다라고 보는 해저 확장의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고 있는 겁니다. 3번. 하다가 궁금한 수는 바로바로 질문하세요. 꼴랑치 멸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13번 문제. 자, 동태평양 해령 부분의 어느 해에서 수직인 방향으로 측정한 해안지의 나이가 고지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나이와 고지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요놈이 해경이야, 여기가.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좌우가 거의 대칭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이지. 자, 그러면 여기서 A, B, C 세 지점에 대한 설명이라고 본다 치면 기억 열곡의 위치는 B에 더 가까울 것이다. 열곡이라 하면 이제 해경 안쪽에 있는 그 깊은 골짜기를 말하고 있는 거라서 기억은 맞겠고, 그 다음에 니은 시함수에 생성될 당시의 자기장 방향은 반대이다. 그렇지. 얘가 지금 여기가 정자극기, 얘는 역자극기. 그러면 맞겠고, 디귿. 분포가 B에 대해 대칭적인 것은 해저가 확정되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던 거니까 답은 5번이 돼야겠지. 물어볼 거 맞지? 자, 15번 문제. 오른쪽에 있는 15번 문제. 자, 요거는 그때 표집상의 실수로 요거 한번 문제를 한번 했었던 문제야. 요거. 자, 우선 뭐냐면 거기 서로 다른 두 해역 가나의 해저 퇴적물의 수축 호월을 나타내는 것들이래. 그러면 지층인 거니까 여기 제일 표면, 제일 위에 있는 것이 가장 최근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가장 최근 거. 이런 거를 연구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다 했었는데, 해양판, 그 다음에 성층화산, 그리고 열점, 그리고 해저에 쌓여있는 표적물, 그 다음에 강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에 있는 삼각주, 요런 데서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럴 때는 무조건 최근에 만들어진 거, 그것부터 찾아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최근 지층이 이렇게 되어 있다. 가나 두 지역인데 얘나 지금 음수의 복각을 갖고 있대요. 음수의 복각을. 그러면 이쪽이 남반구 쪽, 이쪽이 북반구 쪽인데 최근 것이 음수를 띠고 있으니까 두 지역 다 남반구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자, 그럼 기억은 맞겠고, 예. 0에서 5m까지 펼 시간은 가가 더 길 것이다 되어 있는데
5m라고 그러면 대략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얘는 5m라는 요 지층을 만드는 동안에 정자극기 한 번이면 거의 다 만들었어. 한 번의 그 시기로. 근데 나와 같은 경우에는 요게 지금 같은 나이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요 역자극기가 얘랑 지금 여기 같은 나이가 될 것이고. 그러면 요만큼의 지층을 만드는 동안에 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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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쌓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면 같은 5m를 쌓는데 얘가 훨씬 더 빨랐고 얘가 더 느렸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음과 같은 경우에는 틀렸다 이 얘기지. 자, 디귿 A가 생성될 당시 자국은 현재 분방이 있을 것이다. A가 생성될 당시 얘랑 지금 반대가 되고 있는 역자각이 되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역자각이 됐을 때 자국은 현재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었을 것이다. 반대가 돼야 되니까 남반구에 가 있어야겠지. 남반구. 그럼 답은 기억. 하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16번 문제. 자, 어느 해역에서 측정한 신의 퇴적물의 깊이에 따른 평각하고 그 다음에 연령과 지장의 분포를 나타내는 것들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선은 지금 보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의 편각이고 얘는 플러스의 편각이야. 그런데 요게 증산이든 인천이든 간에 이 편각을 막 힘들게 들어가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냥 간단히 알고 있으면 얘가 지금 서편각이 되고 있는 것이고 얘가 동편각이에요. 그리고 동편각 서편각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날 거야. 진북에 대해서 이쪽이 지금 진북 방향이다 라고 친다 그러면 진북에 대해서 자국이 이쪽에 있는가 이쪽에 있는가. 그래서 이쪽이 북쪽이니까 왼쪽이 지금 서쪽이 되고 있고 오쪽이 동쪽이 되고 있는데, 이때 나침판이 이쪽으로 향하고 있으면 진북에 대해서 서쪽으로 이렇게 생긴 각이니까 서편각. 그 다음에 얘는 오른쪽으로 이제 동쪽 방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쪽 동편각.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뜻이죠. 이것이. 자, 아무튼 자, 기억 A 퇴적물이 퇴적되는 동안에 지분 차지의 방향은 현재와 같았을 것이다. A가 지금 봤었을 때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정자극기와 반대가 되었으니까 역자극기. 그러면 기억 틀렸겠고, 얘 가가 퇴적되는 동안에 자극의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했을 것이다. 가가 퇴적되는 동안에 평각이 이렇게 간 것처럼 보여. 근데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지층은 이렇게 쌓이는 거야. 이렇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은 이쪽 방향입니다. 이쪽. 그러면 평각이 얘가 서평각이 크다가 점점 평각이 작아져서 0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서평각인데 요 각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야. 이렇게. 자, 그러면 동안에 자북의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했을 것이다. 얘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그러겠지. 자, 그 다음에 디귿 지장의 역전은 일정한 축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답은 이게 하나밖에 안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평각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방금 했던 이거 돌아가는 방향 정도 물어보는 거야. 지투가 아닌 이상은. 근데 진각은 다음 학기가 2학기 때 지투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거까지 계산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하면 할 것이고, 자, 여기 위에 나와 있는 5문제만 지금 빨리 풀어보세요. 5문제. 해산이 바다산이에요. 바닷속에 있는 화산 활동을 만들어지는 산들, 보통 열전에 의해서 만든 산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차가운 플룸도 뜨겁긴 하죠. 뭐라고? 차가운 플룸도 뜨겁긴 하죠. 아 그렇지 멘트 속이 있네. 근데 주변에 있는 멘트보다 온도가 낮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그 멘틀 중에 일부를 플룸이라고 하는 거죠. 상승하고 있는 운동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플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평 움직이는 거는 플룸이 아니고 상하 운동이 있는 겁니다. 그 멘트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할 때 내려가면 플룸이. 아니 구텐베르크 면에서부터 해가지고 연연권 상부까지 올라오는 거대한 흙을 말하고 있어. 상하 운동하고 있는 거. 괜찮아? 난 힘들지 졸리고. 뭐 해결해 줄까? 힘들지. 괜찮아. 힘들면 어쩔 수 없어. 힘들면 어쩔 수 없어. 지금 녹화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걸 뭐 녹화해? 아 녹화하고 있는 중이구나. 잠깐 멈춰야지 그런. 아니 문제를 안 풀어서 여기나 충들어 여기나. 진짜 못했다. 네가 대충 들어놓고 진짜 못했다. 조용히 좀 해봐. 일들만 합시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우선 이 문제가 지금 7번하고 지금 8번을 뽑았어 지금. 그래서 오늘 7번, 8번을 가급적이면 다 끝내야 될 것인데 7번과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지금 여기 앞 페이지 먼저 한번 보세요. 요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1, 2, 3, 4번 문제와 같은 경우는 지구 기후변화 연구에 대한 것들 몇 가지가 나온 게 있는데 너무 세세하게 들어가지 말고 여기 딱 나와 있는 1, 2, 3번에 있는 내용만 우선 잘 적어보시면 돼. 자 먼저 1번 한번 봐봐. 자 과거 기후변화 이거 따로 지금 내용 정리할 필요 없지? 그냥 이렇게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자 기후를 연구하는 방법이래. 근데 보니까 지금 가가 식물의 생장 속도를 조사하는 방법. 그러니까 나무 나이테를 본다 이건데 나무 나이테와 같은 경우는 태와 폐 간격이 많이 넓잖아. 그러면 이 나무가 살 수 있는 환경적으로 되게 좋았던 거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나무는 당연히 온난 다습한 환경에서 더 잘 자라. 그래서 태 간격이 넓다. 그러면 온난한 기후였다. 이게 만약에 좁았다. 그러면 한랭한 기후였다.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무 나이테를 연구하는 방법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화석을 이루고 있는 생물의 서식 환경을 조사한다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시상화석을 말하고 있는 거야. 표준 화석이 아니라 시상화석. 그러면 얘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어차피 나올 만한 문제는 고사리 아니면 산호조개 요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두 가지만 잘 받으시면 돼요. 얘는 온난 다습한 육지, 얘는 얇고 따뜻한 바다. 자, 그 다음에 빙하 시로 속에 있는 공기방울을 이용을 해서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알아낸다 되어 있는데, 빙하 코어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우선 두 가지지. 여기 안에 있는 공기방울 안에 있는 성분을 조사를 해서 특히 당시에 온실기체가 많았는가 적었는가 요거를 비교하는 것들이지. 그럼 온실기체에 뭐가 있을까? CO2, NH3, CH4, CH4, 수증기. 물이랑 물이지. 기타 등등. 오야.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수증기와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리 많아진다 하더라도 괜찮은 거지. 지금 눈에 심장을 보고서 깜짝 놀랐네. 미안해. 너네 잘 모르겠지만 진짜 놀래. 눈이 이게 한쪽 모인다거나 갑자기 눈 도저 위로 올라간다거나. 진짜 그래서 수증기는 어차피 양적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온실 효과 기여도를 따져보잖아. 기여도. 그러면 수증기가 제일 커. 이거에 의해서 온실 효과가 좀 제일 많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략적으로 한 70% 정도가 수증기에 의한 온실 효과다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논문마다 교재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데, 보통 이것은 한 25% 내외의 기여도를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최대로 잡으면. 어떤 책에서는 9% 잡는 경우가 있는데 9%는 너무 비인간적인 것이지. 그건 뭔가 나라의 돈을 받아먹은 연구 자료인 것 같아. 그래서 25% 정도의
온실과 기여도를 지금 CO2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기여도가. 자, 아무튼 그래서 요 당시에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인데 CFC S와 같은 경우는 이거 인위적으로 만든 기체이기 때문에 빙하 코어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수증기는 어차피 볼 필요 없는 것이고 메테인과 같은 경우는 생물 분해나 이런 거에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 빙하 안에 그리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CO2를 찾는 거야. 이 양이 많은가 적은가. 그래서 실제 CO2의 양이 만약에 이렇게 변화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당시 기온도 그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변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거 하나와 그 다음에 산소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방법도 일단 먼저 날 거지. 네, 알겠습니다. 네. 항상 새롭지. 맞아, 내가 대강 가르쳐서 그렇대. 맞아. 미안합니다. 네, 꼼꼼하게 한번 해볼게요. 네. 오늘 대강 하지 말아야지. 자, 우선은 어서 오세요. 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몸을 찍으신 아니. 여기 당황스럽네. 아니 왜 송도 갔다 왔어요? 아, 그랬구나. 나도 오늘 홈도 갔다 올 뻔했어. 너 여기 있어. 아니, 늦게 찍는 거 맞지? 네. 네. 다행이다. 안 찍혔으면 편지 열받아 나는 당황스러웠어. 야, 그럼 너 갔다가 어떻게 온가? 버스 타고 온 거야? 엄마 좀 타고. 아, 오늘 고생했겠다. 근데 진짜 나도 오늘 속도 갈 뻔했다가 한번에 뭐였다. 그래서 자, 만약에 간빙기가 됐어요. 간빙기. 그러면 단단해. 물이 증발을 해. 이게 와. 그 다음에 불은 만들어져. 그 다음에 비나 물이 떨어져.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게 지금 물순환이잖아. 근데 그 중에서 간빙기라 하더라도 빙하가 형성이 된단 말이지. 이렇게. 자, 그러면 간빙기 때 여기서 나간 물에 의해서 빙하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인데 이때 이 물 분자를 본다고 하면 여기서 이 5가 16,5하고 18,5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되어 있을 거라고. 근데 16,5나 18,5나 어차피 간빙기 때 좀 따뜻하잖아? 그러면 그냥 막 증발을 해. 그래서 여기에 남아있는 16,5하고 18,5의 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곳이. 이거 가리지 않고 증발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와서 여기 쌓여서 생긴 이 빙하도 여기서 가리지 않고 나가서 생긴 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16과 18의 비율이 거의 비슷해. 그래서 간빙기 때는 이게 상관이 없어. 우리 지금 몇 번 보냐면 7번 프린트를 보고 있는 중이야. 근데 만약에 빙하기가 오자네? 그러면 여기서 물이 증발을 하는데 무거운 물 분자보다는 그래도 가벼운 물 분자가 잘 빠져나가겠지. 그래서 여기 바닷속에 남아있는 물 분자는 16,5하고 18,5 중에서 18,5가 더 많이 남아있더라 이 얘기야. 그것이 쭉 와가지고 만든 빙하는 16,5가 증발해서 와서 만든 빙하다 보니까 이 빙하 안에 들어있는 산소는 16,5가 더 많더라 이 얘기지. 그랬었을 때 잠깐 이따가 얘기하고 이랬었을 때 산소 동위원소 B라고 하는 것은 16,5분의 18,5의 값을 묻는 거야 요게. 그러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얘 같은 경우는 16,5분의 18,5의 값이 거의 1에 가깝잖아 이것이. 그치? 1에 가까울 것인데 만약에 16,5가 이게 작아지고 있대. 그러면 적어도 얘는 1보다 큰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얘기지. 분자값이 줄어들고 있는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는 1이 나올 거라고. 16과 18 값이 거의 같은 거니까. 근데 여기서 생긴 얘는 16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분자값이 분모가 더 큰 거잖아. 그러면 얘는 1보다 작은 값으로 나타날 거다 이 얘기야. 그래서 문제에서 잘 생각해 봐야 돼. 문제에서 여기 바닷속에 남아있는 애들에 관련된 것인지 여기 넘어와서 생긴 대륙 빙하에 관련된 문제인지에 따라서 요거랑 답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게 돼. 해양 생물 화석에 남아있는 산소 동위원소비를 갖다 요 놈이고 대륙 빙하를 시추를 해가지고 했다 그건 요 놈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그 산소의 존재 비가 16하고 18하고 1대1이에요. 뭐라고? 산소의 존재 비가 1대1이에요. 자연. 거의 자연의 거의 1대1을 본다. 그 다음에 물 분자로 봤을 때. 가벼울수록 증발하잖아요. 그거는 이게 좀 애매해. 근데 실제로 빙하와 같은 경우를 구성한 걸 보게 되면 대륙 빙하에서 16하고 18,5의 비율이 얘가 컸다 작았다 반복을 계속해. 그러면 결국은 얘가 빙하게 되면 아무래도 추운 날씨 되다 보니까 증발력 자체가 줄어든다는 거야.
그래서 그나마 비교적 가벼운 게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지. 근데 우리처럼 지금처럼 더울 시기면 안 가려. 이 가벼워야 지가 얼마나 가볍겠어. 근데 안 가리는데 빙하게 된다고 하면 확실히 대기가 바짝 마른 상태에서 증발이 잘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나마 가벼운 게 증발이 더 잘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이 되고 있는 것들이야. 자, 그러면 오른손 볼게요. 가의 나이대 간격은 활량식보다 온난화식에 더 넓을 것이다. 아까 얘기했던 거니까 맞겠고. 1. 양치식물 화석은 주로 한량 건조한식이 아니지. 고3이니까 시사화석에 속하는 거니까 아닐 것이고. 이건 가의 빙하심을 이용한다면 나의 양치식물 화석보다 더 오랜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되는데 요거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돼. 얘와 같은 경우는 시사화석은 보통 고생대부터 나온 생물들 갖다가 연구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빙하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이론상으로는 존재할 거라 보는데 아직 발견되지 못했어. 남극대륙 제일 밑바닥에 있는 이런 빙하의 나이는 중생대쯤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은 가능해. 그런데 아직까지 중생대보다 더 먼 과거에 대한 빙하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껏 대한 신생대 정도밖에 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기획과 같은 경우에 빙하 시추를 이용한다고 하면 이런 시상화석보다는 더 먼 과거를 볼 수가 없다 이겁니다. 답은 기억 하나밖에 안 돼요. 자, 두 번째, 세 번째까지만 풀어보고 난 다음에 쇼트하도록 합시다. 자, 가나는 과거 기호를 추정할 때 사용한 자료들이래. 나무 나이테와 빙하 코어래. 자, 기억 간격이 조밀한 시기에 고온 닷은 아니라고 방금 있었고, 일 나의 속에 있는 줄무늬로 빙하 생성을 할수 것이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면 이 빙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줄무늬가 막 보여. 이게 지금 만약에 얼음이잖아. H2O 갖다가 이거는 당시 생성 시기를 몰라 이거는. 근데 여기 있는 요 줄무늬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구성해 있는 애들이 보통 먼지 이런 애들이거든. 아니면 운이 좋으면 꽃가루 화분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먼지와 같은 것들 안에 들어있는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반감기를 측정을 해가지고 실제 나이를 구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야. 물 분자 갖다는 안 되는데 저런 먼지나 화분 갖다가는 가능하기 때문에 줄무늬를 보고 당시의 시기가 언제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정확한 나이를. 그러니까 니은이 맞겠고 딕은 가나 모든 과거 대기선물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빙하는 가능한데 나무는 모르지. 생장 속도 정도만 알 수 있는 거라서 기온 정도밖에 모릅니다. 답은 니은 하나밖에 안 될 것이고. 자, 세 번째 문제. 과거 기후를 추정할 방법이래. 자, 가가 빙하 코어고 나가 나무 나이테고 다가 화석이래. 자, 기억 가를 통해 빙하 생성 당시의 기온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생성 당시의 기온을 추정할 수 있다. 어떻게? 이산탄소와 같은 또 다 지워버렸네. 그런 오일시기체 양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자, 니은 가는 더 오래된 시기의 기후를 아는 데 성공적이다. 지금 가가 빙하 코어고 나가 나무 나이테가 되고 있는데 나무 나이테는 더 짧은 과거야. 그러니까 지금 가와 같은 경우는 신생 때 거의 초기까지는 얘가 이걸로 이제 조사할 수가 있어. 근데 나무 나이테는 기껏해야 신생 때 4기 정도밖에 몰라. 이유도 되게 길게 잡으면 짧게 잡으면 만 년도 안 돼. 그래서 나가 제일 짧은 방법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는 맞겠고 그 다음에 딕은 다에서 고사생 발견되었다면 한량 건조한 기후 아니라고 하는 얘기도 얘기했죠. 다음은 기억 기후.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과거 기후 연구하는 방법들이 되게 많은데 다른 건 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나무 나이테하고 그 다음에 화석하고 빙하 관련된 세 가지만 해도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어때 현민아? 이번에 좀 꼼꼼하게 했어? 완벽했어요. 그래. 뭐라.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 우와. 어?